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진입니다. 대한두통학회장이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서 한일 두통 환자분들이 좋은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사카이 교수님 그리고 다케시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희가 두통은 환자원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건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치료 중에서는 아마도 약물 치료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에만 의존했을 때는 너무 과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약물 치료가 중요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약물 치료를 끊을 때도 중요하고 약물 치료를 쓰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생활 습관에는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을 위한 생활 습관 6시간 이상 잘 자기, 식사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지, 그다음에 야식, 과식하지 말기, 선글라스 낀다든지 빛이나 소리를 차단하는 것, 유발 음식, 유발 환경 피하기. 운동은 처음부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 금발두통 치료를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폭음이나 음주, 흡연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과 같은 질병의 예방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마음 자세, 이완 등이 중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수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집단 연구여서 2,695명의 자료인데 편두통 환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잠자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잠자는 시간도 좀 짧고 자다가 힘들고 약도 많이 먹고 낮에도 불편합니다. 그럼 편두통 환자들 속에서는 어떨까요? 6시간 이내로 자면은 두통일도 많고 두통의 장애 정도도 심할 수 있습니다. 즉,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낮잠 자지 않기, 졸릴 때만 자러 가기, 침대나 자는 방에서 TV 보거나 책 읽거나 음악 듣지 않기, 항상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잠자는 시간에서 30분 이내, 즉 잠자는 효율을 높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6시간 이상 자자고 하고 이러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어떡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면 주기가 회복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어릴 때 밤새워 놀다가 혹은 공부를 한다고 벼락치기를 하다가 그 다음날 곤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잘 잔 기억을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회복력에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먹는 것이 우리다라는 말도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두통 환자분들이 구역감, 구통감 있는 거, 장애 문제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당대사로 당뇨가 생길 수 있고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이 찌는 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적으로 생긴 유전될 수 있는 습관들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두통 환자에서 식사를 조절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은 적게, 그 다음에 지방도 적게 해서 3개월 동안 먹었더니 두통이 줄더라. 참 좋은 일이죠.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근데 생각처럼 물은 연구 결과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거죠. 고기만 먹으면 좀 사람이 날카로워지긴 해요. 근데 살도 빠지고 두통도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대쉬 다이어트라고, 이게 이제 2022년 영국에서 나온 논문인 건데, 고혈압을 중단하기 위한 식사적 접근으로 하면 과일, 야채, 도정하지 않은 곡식을 많이 먹고, 가금류, 생선, 견과류도 먹고, 지방, 빨간 고기, 소고기, 단 음료, 정제한 곡식은 제한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했더니 두통도 줄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이 대쉬 다이어트는 도정하지 않은 현미 같은 걸 많이 먹으세요.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건 적게 먹으세요라고 해서 못 먹는 건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이게 대쉬 다이어트가 NIH에서도 권고하는 식사이긴 합니다. 2014년도에 나온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인용된 거죠. 그러니까 비건으로 6주를 하고 두 군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은 채식을 먼저 하고 다음 군은 평상시대로 먹다 채식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더니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특히나 환자들이 채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에 비해서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이건 아까 채식은 그대로 하면서 내가 저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아파. 그걸 뺄 거야 라고 하고 뺀 거예요. 4주 동안 뺐더니 그리고 4주 동안 또 먹었어요. 근데 요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짜장면을 먹어서 와인을 먹어서 초콜릿을 먹어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날따라 초콜릿이 땡기고 짜장면이 땡기는 게 두통의 경고 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편두통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구분하긴 하지만 너무 여기에 주홍 물질을 붙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카페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진통제로 쓸 수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중해 식단은 어떨까요? 비건보다는 좀 더 관대롭습니다. 이런 지중해식 식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두통 부담이 적더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기분도 나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고 수면도 좋아지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붙인 메타 분석을 저널 오브 헤드액 페인에 출판된 게 있었고, 여기서는 근력 운동이 최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연구의 디자인에 따라 달라서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주민경 교수님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 편두통 환자를 갖고 연구를 해봤을 때 편두통 환자 중에서 제대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약 4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운동을 잘한 날 두통이 좀 덜했던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나온 논문에서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고 비타민 D 리프레이스를 4주 동안 꼬박꼬박 했더니 두통이 줄더라라고 했는데, 이 연구가 소규모 연구였습니다. 얼마나 운동해야 되나? 최소 한 주에 150분. 즉 내가 매일 30분씩 일주일에 5번 할 때가 150분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한 주에 2번은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한다고 15분만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이 5가지를 지키면 편두통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약물 치료가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인 건 인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통이 병이기 때문에 증거 기반의 치료를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약물을 끊어가는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런 비약물적 치료의 생활 습관이 중요해서, 두 번째, 운동은 양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소 3개월은 해야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게 내 몸에 배려면 3년은 지나야 조금 습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식사, 칼로리도 중요하고 용량도 중요하고 결국 마지막 답은 체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면. 그래서 뭐가 제일 첫 번째냐?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운동해서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잠을 잘 잤더니 밥맛도 좋아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이 사이클로 갈 수 있다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약물적 치료 하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만 잘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당신을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몇 개가 와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제 주민경 교수님과 할 때 연구했던 연구의 다른 연구였던 건데, 날씨 변화는 가장 흔한 요인 중에 5번째로 흔한 유발 요인이었었고, 계절적으로 봄에도 두통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겨울은 겨울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뭐 계절마다 다 아픈 이유가 있기는 한데 분명히 날씨나 기압이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두통약을 20년 동안 먹었는데 제대로 검진받으려면 제발 평상시에 오십시오. 진짜 머리가 아픈데 그 순간에 딱 오셔서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면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통이 있더라도 평상시에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아팠어요? 이런 걸 잘 적어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일자목 증세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편두통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구역감과 동시에 목통증입니다. 목통증으로 시작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 병원에 한 300명 환자를 봤을 때 한 반 정도가 목이 아프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 약 3분의 1만 진단받은 디스크나 이런 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목통증도 두통의 중요한 증상으로 인정하시고 두통을 조절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동안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이번에 9월 달에 서울에서 국제두통학회가 열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다 현장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